실제로도 이제 몇 달 전에 입은 이제 비키니 사진과 최근 비키니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감량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확실히 운동 퍼포먼스 그리고 몸이 잘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따라해보세요. 정말 나는 급하다, 뭐 곧 결혼식이다, 곧 비키니를 입어야 한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고강도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복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복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많이 물어보셨던 음료 섭취 방법,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했던 일주일 유산소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하면 좋은 운동 전, 유산소 전 웜업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꼭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온라인 PT 때문에 저녁 운동을 할 수 없어서 아침에 공복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몇 달 전에 입은 이제 비키니 사진과 최근 비키니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감량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끈 라인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다이어트를 아침에 해보고 싶다면은 오늘 영상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꼭 음료를 섭취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1시간 이전에 공복 운동에서는 별도의 영양 섭취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하는 인터벌이나 이렇게 단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탄수화물 대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 전에 간단하게 음료를 섭취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공복 유산소 때 음료를 섭취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운동 중에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지나치게 칼로리가 높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인슐린 수치를 높이지 않도록 과당을 함유한 음료를 드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딱 맞는 음료수가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자 해요. 배고픕니다. 공복은 힘들어. 일단 오늘도 큐라이스 리펩 먹으면서 공복 운동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복 유산소 할 때 살이 찔까봐 일반 음료를 먹기가 조금 두려우신 분, 양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분한테 추천드리고요. 이 음료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지 않고 지방 함량이 없기 때문에 공복 운동 중에 먹기에 딱 적합해요. 탄수화물 9g이 다 당류지만 설탕이나 화학 첨가물이 없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도 함유되어 있어서 드시면 좋은데, 특히 빈속에 좀 카페인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천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드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사실 무엇보다도 맛이 아주 상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할 때 잠을 깨워주는 뭔가 새콤달콤한 맛, 이게 딱 좋았습니다. 이제 또 비타민도 들어있으니까 평상시에 식사에서 비타민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영양적인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음료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운동을 해봤고요. 운동 부스팅에 도움이 되는 아르기닌, 천연 카페인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저 같은 헬스인에게는 정말 좋은 음료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힘들 때도 많이 먹는데요. 운동할 때 많이 즐겨 먹어요. 이게 아니더라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복에 운동을 하실 때에는 운동 강도에 따라서 적절한 음료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공복 운동을 하면 안 되는 분들, 저혈당이거나 고혈압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저희 컨디션을 보면서 공복 운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핸드폰에 기록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제가 공복에 운동을 할 때에는 일주일간 굉장히 고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강도, 그러니까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저강도가 적합하지만 정말 나는 급하다, 뭐 곧 결혼식이다, 곧 비키니를 입어야 한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고강도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것처럼 일주일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유산소를 진행해 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달리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는데,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고강도와 저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기와 걷기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방식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심박수에 맞게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려고 했고,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달리기를 했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인터벌 트레이닝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인터벌 트레이닝이 강도가 높은 만큼 부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하시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던 그 최고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장거리를 달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중강도 달리기 정도로 상상을 딱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휴식을 취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를 아주 고강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벌은 고강도를 아주 짧게 달려줬다면 이 고강도 달리기 구간에서는 한 10분 정도 시간을 설정해 놓고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날은 프로그레션 달리기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달리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이제 많이 유산소를 지루해 하시거나 조금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걷기 정도의 속도를 시작했다가 1분 혹은 1분 30초마다 속도를 미미하게 증가시키면서 운동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장 강도 높게 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는 프로그레션 달리기를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다시 금요일에는 단거리 달리기, 그리고 토요일에는 인터벌 달리기, 일요일에는 단거리 달리기,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일주일간 이제 고강도로 유산소를 시행해 본 결과 굉장히 살이 빠지는 속도가 빨랐고 하루가 살짝 피곤해지는 측면이 있었지만 빨리 빼고 싶은 사람, 그리고 초보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복 운동할 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바로 웜업이에요. 달리기를 할 때 다짜고짜 그냥 달려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하지만 항상 동작의 시작에 웜업, 그리고 끝부분에 쿨다운을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웜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걷기만 하시는 것보다 저는 좀 능동적으로 몸의 고관절과 신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전을 열어줄 수 있는 동작들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추천드리는 동작들은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러닝 전에 혹은 유산소 전에 해보시면 확실히 운동 퍼포먼스 그리고 몸이 잘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따라해보세요. 엉덩이랑 다리 뒤쪽의 유연성을 개선해서 몸이 달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에요. 양쪽 다리를 15회나 20회 정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리를 흔들면서 반대쪽 손에 발끝이 닿도록 하면서 다리를 시계추처럼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달리기를 할 때 다리를 앞뒤로 흔들잖아요. 그 기전을 사용해서 웜업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릎은 최대한 곧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고요. 물 흐르듯이 실제로 러닝한다고 생각하시고 다리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고관절과 엉덩이 그리고 복근 이 주변부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파인 밴드 힙 플렉션인데요. 저 이거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앉아 있어서 고관절이 굉장히 뻣뻣하고 이 운동 리듬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큰 허리근이랑 넙다리 고등근을 적당히 풀어주면서 앞으로 엄청난 고강도의 하체 실내 부하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운동이에요. 한쪽 발을 벤치에 걸치고 다리를 다 펴고 브릿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브릿지 상태에서 밴드를 발목에 걸어놓고 무릎을 몸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관절,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이렇게 굽히면서 그때 대둔근, 엉덩이가 활용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요 1단계와 2단계를 양쪽에 5에서 1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러닝에 몸이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 다음은 사이드 레그 스윙인데요. 포워드 레그 스윙이랑 비슷해요. 다만 얘는 옆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다리를 흔들어준다는 측면이 다르고요. 물론 웜업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작들을 다 해주고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없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한 가지 동작씩 하면서 본 운동에 들어갔었거든요. 이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텝업을 웜업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쿼트 하고 추가 부하를 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 다리를 30cm 정도가 되는 발판 위에 올려요. 그리고 그 발판을 딛고 일어나면서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에 수축할 수 있는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둔근의 힘을 느끼면서 늘어나는 힘을 느끼면서 바닥으로 내려앉는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달릴 때 엉덩이 근육이 사용될 수 있게 도와줘요. 대부분 달릴 때 무릎 아프신 분들 보면은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웜업에 이렇게 엉덩이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스텝업
동작을 넣어주시면 보는 운동 때 훨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공복 운동 그리고 영양 섭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공복 운동 하고 있다면 제가 오늘 추천드린 큐라이스 리팹, 태아닌도 함유되어 있고 천연 카페인이랑 그리고 공복에 필요한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지 않는 당을 함유한 이 음료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